복을 구하고 장수와 출세를 염원하는 길상화. 비전공자의 그림이다. 그리고 본이 있는 그림이다. 그런 이유에서 조금 패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미나는 이 도화서의 화공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이를까지 온 백성들이 그려왔던 그림이고 또 온 민족이 항류하고 전리해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미나야말로 정말 한국화가 진정한 한국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통 민화에서 탈피해 현대의 풍경을 경쾌하게 은유하는 민화 작가 상원 스님. 한 폭의 그림 속에 고풍과 신풍이 교차하는 스님의 시대 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을까? 암벽 아래 꽁꽁 숨은 절집. 민화 작가 상원 스님의 수행처이자 작업실이다. 이 개성사를 감싸고 있는 바위들은 백악기 시대 때 대적 구조물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고 물결무늬 화석도 있고 천년기념물들입니다. 그리고 개성사는 문무왕 15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그런 천년 고찰입니다. 절 전체가 유적지지만 법당에 그려놓은 스님의 벽화가 신도 사이에선 더 명물. 여기는 지장전인데 이 외벽에 보면은 이 밑에 쪽에는 쭉 지옥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지옥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좀 잔재주를 부려서 이렇게 제 작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하나에 보면은 글자가 한 글자씩 들어가 있는데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옥에 가니 그러니까 잘 좀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뭐 어려운 말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잘 좀 해라.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우리말로 새겨진 그림 법문. 저를 찾는 사람들이 우연히 알아차리면 그제야 박장대소. 신도에게 건네는 스님의 유쾌한 인사법이다. 사찰 곳곳 스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재밌는 그림들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 절맛. 이 고사목은 우리 살아온 인생 그런 고달픈 삶 이런 거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와 이 나비들이 하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바람길을 타고 편지현정이 날아오고 있죠. 근데 재미난 거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무리가 참 재밌죠. 공룡이 등장하는 모란도.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대비로 음양의 조화까지 고려한 스님의 작은 일탈.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인간이 누구나 부귀영화는 꿈꾸죠. 왕실에서는 9송이의 모란도를 그 밑에 이제 고관대작들은 7송이, 일반 서민들은 5송이 이런 식으로 계급의 사회 신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등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9송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 모란이라고 하는 꽃은 꽃 중의 꽃, 최고의 꽃으로 희망받던 미나와의 그런 조합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최고끼리의 만남.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을 직접 만들어 쓴다는 스님. 오리마다 길가에 심었다 해서 오리나무. 후두둑 떨어진 열매가 깁섭을 메우고 있다. 그 염료 만들라고 이 내 주변에 내 사는 주변에 이 지천도로 이렇게 막 깔려 있거든. 뭐 천연 재료로 오리묵도 쓰고 양파 껍질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는데 나는 오리묵을 좀 많이 쓰지. 이거를 이제 우려내서 염색을 하면은 은은한 그런 한지 색감이 나오거든. 하루 꼬박 불렸다 이렇게 끓여내면 더없이 좋은 자연 염료가 된다. 그래서 예부터 오리나무를 물감나무라고도 했다.
여기에 악교와 명반을 배합해 섞어주면 갈색도 재색도 아닌 그 어디쯤에 있는 경계의 색깔. 이 색을 한지가 품으면 그윽한 정통의 향기가 난다. 예부터 이 오리목 천전염색은 스님들 이런 그 옷을 염색할 때도 썼고, 그리고 이 한지 배경색을 쓸 때 이제 오리목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오리목 열매가 방충 효과도 있고 방해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목 천연염색을 많이 쓰죠. 오리목 염색을 해놓으면 은은한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색감을 내요. 마치 코팅하듯 한지에 넓게 펴발라주는 것을 악교포수. 이렇게 도포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색번짐을 막아주고 그림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달에 발리면 되는 겁니다. 민화에 등장하는 대상물은 대부분 정해진 도안이 있다. 흔히 본떠서 그리는 그림이라 회화의 축에 조금 비켜서 있지만 스님은 본을 거부하고 직접 도안을 창작한다. 전통 민화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전통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이고, 저처럼 창작을 하는 사람은 본 자체를 직접 스케치해서 그거를 다시 본을 떠서 하기 때문에 창작 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본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창작 민화가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스님이 그리는 도안에는 민화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 코드가 자주 등장한다. 봉숭아꽃 옆에 두고 패티큐어를 한 상상의 동물 해태. 해물탕 라면을 문 물고기. 일석이조의 진정한 능력자들. 소의 해. 일만 하지 말고 가끔 꿀 빨아먹는 달달한 날도 있길 소망하는 염원. 어흥, 호랑이가 나타나도 걱정 없어. 나에겐 명품 운동화가 있으니까.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 유쾌한 상상의 나래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되니 그야말로 현대적 의미에서도 스님의 민화는 길상화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야 할 도인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술 마시는 노인에 반해서 비키니를 입은 우리 아리따운 여성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호랑이가 기차선로를 타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정표 하나로 진주와 평양 이렇게 통일을 시켜놓는, 그래서 백두대간의 금액을 이 그림 속에는 통과시켜 놓음으로 해서 남북의 그런 공존, 벽에는 스파이더맨이 벽을 타고, 그리고 차 마시는 사하녀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은 현대풍과 고대풍, 신구의 그런 조합, 같이 공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군자를 소재로 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문물인 고서들과 함께 현대판 이런 스마트 기기로 면한 국죽을 검색하는 그런 신구의 조합을 깨한 그런 그림입니다. 초코파이 박스를 뒤적이는 강아지. 부족한 식량에 눈치 보는 고양이. 현대판 보릿고개를 유행가에 비춰 그려낸 책가도. 행여나 가시에 찔릴까봐 긴장하며 밤토를 까주는 아빠 혜태. 그러나 무심하게도 새끼들은
밤토렌 관심 없고 밥맛 아이스바만 쳐다본다. 요즘 현실 가정의 모습을 웃프게 그린 서사도. 너무 빨리빨리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급변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현재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너무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좀 더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기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고, 내가 앉아 있으면 이 자체가 그냥 신구의 조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그런 차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구름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담아내는 등산화. 그 물이 넘치자 잉어가 솟아오르고 생명을 갈구하는 한 여자의 손짓. 다산을 상징하는 이 그림은 스님의 선몽으로 탄생됐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내가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걸 한번 그려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스케치를 시작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 신도님들이 한 분이 이제 스님 그건 태몽입니다. 그러더니 그 꿈을 사겠대요. 그리고 또 한 신도님은 스님 그거 태몽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을 또 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림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 두 신도님들이 손주를 봤어요, 그 해에. 출가하기 전 화가를 꿈꿨던 스님. 재능은 있었지만 안팎으로 꿈을 이루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진학을 생각해야 될 시기에 이제 예체능계 쪽으로, 이 미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신체 검사를 하면서 정독색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정독색약 때문에 그 미대 쪽은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서 이 화가로서의 삶은 저하고는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스님에겐 여전히 색감 쓰는 일은 어렵다. 오방색을 다채롭게 구현해야 하는 색채의 미학, 민화이기에 더욱 어려운 난관. 어느 날 법당에서 색이 이렇게 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한다고 채색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한 신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스님 혹시 미나 해보시겠냐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미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색이 아니면 덧바를 수 없는 민화. 생각한 만큼 색감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많다. 에이,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도 역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그림을 찢어버리는 스님. 그 뭐 작품이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찢어버리죠. 지금까지 채색하기가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붙들고 있은 것 같은데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깝다. 글쎄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넜으면 그 배가 아깝다고 배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절을 나선다. 그림이 안 되는 날은 어김없이 화실을 찾는 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은 스승이 운영하는 민화연구소. 색감 구현이 힘들 땐 이곳에서 종종 자문을 구한다. 이 미나스럽지가 않은 그거지. 근데 미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채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내용의 컨셉은 이 바위가 주가 아니고 이 지금 이 계절적으로 벚꽃이 피고 이제 이게 포인트고 바위는 배경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바위가 스승과 제자의 팽팽한 기싸움. 자주 있는 일이다. 뭐 이건 티격태격이라기보다는 그 스님은 주로 창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만든 게 곧 이제 새로운 이제 기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채색을 할 것인지 뭐 이제 서로 의견을 하다 보면 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거죠. 색감에 대한 의견을. 훌륭한 제자인데 뭐 저작권도 뭐 좀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좀 저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제자예요. 고집도 세시고 예. 거의 수채화 느낌이거든요. 절에선 신도지만 화실에선 엄격한 스승으로 돌변. 그래도 끝내 스님의 손을 들어주는 이도 스승 곽경이시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는 제가 한 방에 KO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먹고 바로 그냥 제가 저 이렇게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때를 좀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재미있어요. 스님의 그림 어떤 작품 세계가 그리고 물론 뭐 미나가 뭐 어떤 그림들이 다 상징성이 있고 뭐 뜻하는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스님은 어떤 그 염원들을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 불교의 교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약간 또 개구쟁이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보라이 도비 야 작품의 영감을 자주 얻는다는 스님만의 특별한 장소. 여기 아마 개성사에서 기가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이곳일 겁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은 좋은 땅도 아니고 다 주변이 암벽인데 암벽을 뚫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흑살 하나 없는 데서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면은 참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나오듯이 그 인생이 빛나지 않을까.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을 걸다 보면 자연 그 맑음의 에너지가 화폭으로 옮겨진다. 아따 힘들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곳 산신각에도 그런 스님의 기도가 담겼다. 일반 산신도는 시인성 때문에 색채를 좀 진하게 칠해서 강렬한 색감을 쓰고 그리고 선들이 굉장히 굵은 선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표현해 놓는데 이 산신도는 채색을 할 때 봉채를 사용해서 채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이 은은한 그런 채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이 표현 요소들이 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화와 미나 이 두 장르는 우리가 모티프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의 구성원, 그 구성원들과 그리고 표현 기법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장르 모두 채색을 위주로 하는 채색화라는 이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불교에서 용은 호법 신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용 그림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30여 작품 용을 했지만 거의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수행을 더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세서 그런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제가 기운이 많이 뺏기는 그런 편이죠.
이 작품은 해탈문인데 작품 중앙에 보면은 웃는 해태와 화나 있는 해태 두 개가 암수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고 뭐 성곽 안에 들어가는 듯한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진정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초월해야 해탈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해탈문을 통과했을 때 이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이 해탈문으로 들어오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트를 만들면서 웃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접니다. 우리 큰 스님에게 한번 보여드려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그림으로 화두를 구하려는 제자 스님을 그동안 못마땅해 한 큰 스님. 이번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스님, 사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작품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그림의 주제는 코로나 박멸단. 마스크 착용한 해바라기들이 바라본 하늘에선 길상을 상징하는 영물들이 코로나와 맞서 싸운다. 잘 그렸네요. 사이사이 하나하나 보면은 군데군데 보면은 지금 뭐 어린 아이들도 다 경제도 마스크를 다 해가 있는데 84,000원이 번데도 다 물리치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현재 와서 이러한 병들이 남루라고 다니고 하니까 이러한 그림을 한번 보는 것도 우선 마음의 위안이 갖추어지고 대중을 위로하는 종교. 이보다 더 큰 포교가 있을까? 요즘에는 내가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잘 그리는지 상도 좀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림 그린다고 겉으로는 반대하시는데 은근슬쩍 신도들한테 자랑도 하고 제 작품 해놓은 거 막 신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제가 딱 막 이 그림 잡는 거 보면은 또 그림 그린다고 뭐라 하세요. 해학 속에서도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스님의 세상 읽기. 그에게 민화는 긴 수행 생활을 버티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 많은 역대 고성들이 어록을 남겨서 후세들에게 전하는데 나는 이 그림 이야기를 가지고 화록을 하나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이 나를 살게 해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붓 끝에 삼라만상이 담긴 스님의 세상. 조봇한 길서풀 따라 산기슭 절집에 가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스님이 들려주는 유쾌한 민화 해설을 만날 수 있다.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s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s something that'll give you relief.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